Hello World,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번호 인식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기술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고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번호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위치를 알아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셀렉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에 어떤 글자가 써져 있는지 알아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사용할 거고요. 원래 영상을 좀 찍어서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찍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오픈CV, 그 다음에 넘파이, 이건 필수죠. 거의 필수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매플랍립을 썼고요. 이미지에서 글씨를 읽어내는 프로그램인 파이테셀렉트를 사용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모두 임포트 했으면은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냥 우리의 인풋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죠. 오픈CV의 imread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뭐 이미지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너비, 높이, 채널을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많이 쓰니까. 한번 이거를 출력해보죠. 짠!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컬러 이미지가 나오죠. 우리는 이거를 이미지 프로세싱하기 쉽게 그레이스케일로 바꿀 거예요. 오픈CV의 컨버트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BGR을 그레이로 바꿉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레이스케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HSV로 바꿔가지고 BGR에서 HSV로 바꿔가지고 이 HSV의 V 채널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눈이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요. 픽셀 값이 몇 개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바꾸고 나면은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스래시홀딩 할 거예요. 스래시홀딩 중에서도 어댑티브 스래시홀딩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쓰인 함수는 두 개예요. 가우시안 블러랑 어댑티브 스래시홀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한 이유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요. 이미지에 약간의 그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 어댑티브 스래시홀드는 이미지에 스래시홀드를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픽셀 값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스래시홀드를 한 요 정도로 값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냐면은 요 스래시홀드보다 낮은 값은 0으로 하고 스래시홀드보다 높아지면은 그냥 255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가우시안 블러를 안 하고 그냥 스래시홀드만 한 거랑 가우시안 블러를 하고 스래시홀드 한 거랑 두 개를 차이를 비교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스래시홀드만 한 거고, 오른쪽 이미지는 가우시안 블러를 한 다음에 스래시홀드를 한 거예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노이즈들이 여기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런 노이즈들 여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블러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어댑티브 스래시홀딩을 통해가지고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미지를 나눠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딱 보고서 찾기가 쉬워요, 번호판을. 그래서 보시면은 1955777 이 번호판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게 잘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찾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티브 스래시홀딩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컨투어를 찾는 건데요. 컨투어는 윤곽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CV에 find contours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컨투어를 찾을 거예요. 스래시홀드한 이미지에서 컨투어를 찾으면은 이제 그 스래시홀드한 이미지에서 윤곽선들을 다 찾아줘요. 선으로 찾아요, 선으로. 그래서 find contours를 해서 찾은 것들을 draw contour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draw contours를 사용해서 컨투어를 그리고 이제 -1을 주면은 컨투어 전체 컨투어를 다 그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을 그려볼게요. 스래시홀딩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윤곽선만 이렇게 쭉 따가지고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곽선에서 번호판의 위치를 우선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의 위치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찾기 쉽도록 데이터를 조금 만져줄 거예요. 컨투어 스틱트라는 리스트에다가 이 컨투어의 정보들을 전부 다 저장할 겁니다. 근데 바운딩 렉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컨투어의 사각형 범위를 찾아낼 거예요. 어떤 컨투어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 컨투어를 감싸는, 이 윤곽선을 감싸는 사각형을 구할 거예요. 사각형 구해서 여기에 x, y 좌표랑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이 정보를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x, y, w, h를 저장하죠. 나 이건 오픈CV 렉탱글 함수를 써가지고 이 컨투어의 바운딩 렉트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마련한 컨투어 딕트라는 리스트에다가 이 컨투어도 저장하고 x, y, w, h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렉트, 컨투어를 감싼 사각형에
중심 좌표도 저장할 겁니다. cx, cy라고 할게요. 그래서 바운딩 렉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컨투어를 감싸는 사각형의 모습들이 전부 다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운딩 렉트들을 보고서 걸러낼 거예요. 어떤 게 번호판처럼 생겼는지. 근데 첫 번째로 할 거는 번호판에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의 크기를 대략 가정해 놓고 번호판의 숫자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 숫자 중에 하나가 2라고 하면은 숫자 2가 막 이렇게 써있진 않잖아요. 보통 번호판 숫자는 요런 비율로 써있단 말이죠. 이렇게 요거는 번호판 숫자가 아니고 요런 건 번호판 숫자가 맞다 라고 어떤 숫자 값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숫자의 윤곽선의 바운딩 렉트의 최소 넓이는 80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렉트의 최소 너비와 높이는 2, 8입니다. 번호판 바운딩 렉트의 비율, 가로 대비 세로 비율의 민 맥스 값은 0.25랑 1이에요.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가능한 애들을 passable contours라는 것에 다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장한 contours dict라는 이 어레이를 돌면서 area, 넓이랑 그 다음에 ratio, 가로 대비 세로 비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고 가로 나누기 세로는 비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정해놓은 이제 조건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이거에 맞는 애들만 번호판일 확률이 높은 애야 라고 해서 다시 passable contours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저장해줄 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같이 저장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같이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인덱스로 연산할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passable contour에 있는 애들을 다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면은 번호판처럼 안 생긴 애들 전부 다 제외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번호판에 글자처럼 생긴 애들만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남긴 애들의 배열을 보고서 배열, 위치의 배열을 보고서 얘는 진짜 번호판일 것 같아 라고 한 애를 추려낼 거예요. 번호판에 원래 그림에서 번호판을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쫙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각도나 이제 크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passable contour에서 이 숫자들의 이 컨투어들의 배열의 모양들을 보고서 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추려낼 겁니다. 6개의 파라미터를 지정해 줬는데요. 맥스 다이아그 멀티플라이어는 어떤 컨투어랑 컨투어 사이의 길이를 제한할 건데 우리가 측정할 컨투어의 대각선 길이를 다이어고널 랭스라고 하면은 얘의 중심, 첫 번째 컨투어랑 우리가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컨투어랑 길이가 첫 번째 컨투어의 다이어고널 랭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의 5배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가정할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맥스 앵글 디프는 첫 번째 컨투어랑 두 번째 컨투어랑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앵글 세타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얘는 번호판 후보군에 들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의 차이. 얘랑 면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width diff인데 얘랑 너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얘는 같은 번호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height 높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min and matched는 이제 후보군들을 얘랑 함께 번호판일 애들, 번호판 같은 애들을 몇 개를 뽑았는데 만약에 위의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 3개 미만이에요. 그러면 얘네 그룹은 번호판이 아니야. 최소한 3개 이상은 되어야 번호판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ind charts라는 함수를 지정해 줄 건데요. 함수를 지정해 준 이유는 나중에 리커시브, 그러니까 재귀 함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기 때문에 함수를 지정해 줬고요.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물의 인덱스 값들을 저장해 줄 겁니다. 매치드 리절트 idx의 최종 인덱스 값들을 우리 결과값 인덱스 값들을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문을 2번을 돌죠. 2번 돌면서 어떤 컨투어 D1이랑 다른 컨투어 D2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1의 인덱스랑 D2랑 인덱스랑 같다 그러면 같은 컨투어니까 그 컨투어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continue를 써서 넘겨주고요. 여기 나오는 dx, dy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센터점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dx, dy 이걸 구하는 이유는 다이어고널 랭스 1은 D1의 대각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나 아까 dx랑 dy를 구한 이유는
D1이랑 D2 사이에 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 건데요. 이 거리를 구할 때는 뭐 편한 함수가 있죠. numPy에 linear algebra nom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요 컨투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컨투어의 각도 차이를 구할 건데요. 각도 차이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아까 구한 dx, dy가 있었죠. 요거 dx, dy가 있으면은 각도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dx분의 dy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함수를 쓰면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dx, dy, dx분의 dy가 됩니다. 간단하죠? numPy의 아크 탄젠트 함수를 써서 dx분의 dy를 구한 다음에 구하면은 라디안 값이 나와요. 근데 라디안 값을 우리는 디그리, 도로 바꾸고 싶으니까 numPy의 디그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앵글의 디퍼런스를 구합니다. 근데 dx가 0이라는 거는 요 가로 차이가 0이라는 거거든요. 가로 차이 0이면은 d2가 d1과 똑같은 x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각도가. 그러면 얘는 번호판일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dx가 0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돼 버리니까 그냥 일부러 dx가 0일 때는 앵글 디퍼런스는 90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나 해준 거죠. 에러가 나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뭐 수학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rea diff, 면적의 비율, 그 다음에 너비의 비율, 그 다음에 높이의 비율도 구해줍니다. 구해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정한 파라미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 애들만 매치드 컨투어 인덱스라는 리스트에 넣어줄 거예요. 그것도 인덱스만 넣어줄 거예요. 인덱스만. 그래서 제가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제 D2를 넣는 거잖아요. 지금 D1하고 D2 사이에 뭐 앵글도 계산하고 면적도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후보군을 찾은 건데 D2만 계속 넣었잖아요. 근데 이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D2만 넣으니까 얘네들만 넣은 거죠. 그럼 D1도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겠죠? 얘도 번호판의 일부니까 넣어줍니다. 다 넣어줬으면은 이 번호판의 후보군이 하나 생성된 셈인데, 이 후보군의 길이, 이 후보군의 개수가 3보다 작으면, min, m, 매치드보다 작으면은 얘는 번호판의 가능성이 낮아 라고 해서 그냥 얘는 번호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컨티뉴를 통해서 제외시켜버리죠. 근데 만약 여기까지 통과했다 라고 하면은 최종 후보군에 넣어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후보군은 매치드 리절트 IDX에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종 후보군에 든 애들이 아닌 애들도 한 번 더 비교해 볼 거예요. 아닌 애들끼리만. 그래서 최종 후보군들에 들은 애들이 있으면 아닌 애들도 비교해 볼 건데, 이거는 unmatched contour index라고 해서 이 리스트에서 다 골라내 줄 거예요. 이 matched contour index가 아닌 애들 다 이제 unmatched contour index에 넣어서 unmatched contour를 numPy의 take 함수를 통해서 뽑아낼 겁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인 find charts에 넣어서 재기 함수로 돌려버려요. 리커시브하게 돌려버립니다. 그거에 따른 또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살아남았으니까 얘네들도 살아남은 애들을 우리의 최종 결과물인 매치드 리절트 인덱스에다가 다시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find charts 함수가 끝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오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nd charts 함수를 통해서 나온 리절트 인덱스를 다 모은 다음에 실제로 그 남은 애들을 그려볼 거예요. 아래는 이제 그려보는 부분인데, 그리면은 요렇게 우리의 후보군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운 좋게도 하나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번호판의 후보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호판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용한 이미지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돌려놓을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는 affine transform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똑바로 돌려놓을 겁니다. 최종 리절트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얘네들을 X 방향에 순차적으로 정렬을 한번 해줘요.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이 플레이트라고 생각되는 애들의 센터 X좌표, 센터 Y좌표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위스, 그 다음에 플레이트 하이트도 구해줍니다. 이 부분은 코드가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번호판이 굉장히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돌리려면 각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보면은 이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여기 센터 좌표, 뭐 여기 센터 좌표에서 여기를 구한 거죠. 근데 이걸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각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크 사인을 사용해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번호판이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세타를 구할 건데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y값들, 센터 y값들을 빼서 높이를 구하고, 하이퍼테너스는 빗변의 길이죠. 빗변의 길이는 첫 번째 번호판의 센터 좌표랑 마지막 번호판의 센터 좌표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구했다시피 아까랑 비슷하게 numpy linear algebra nom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번호판과 마지막 번호판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arcsin 함수를 사용해서 빗변분의 높이를 하면은 라디안 값이 나오고, 그 라디안 값을 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디그리로 바꿔주면 되고요. 오픈시브에 get rotation matrix 2D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삐뚤어진 이미지를 똑바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get rect suffix를 통해서 자를 겁니다. 자, 이거를 예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번호판이 하나라고 치고서 제가 이제 상수값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상수값을 박아놨는데, 그래서 앵글이 지금 요 앵글 지면과 비교해가지고 11.9565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세타가 11.9565도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구했으면은 get rotation matrix 2D 함수를 사용하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와요. 나오고 우리는 이제 오픈시브의 워프 어파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것을 회전시킬 거예요. 회전시키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제 왼쪽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그 각도만큼 회전한 이미지예요. 이런 식으로 번호판이 똑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똑바로 나온 것을 자를 거예요. 번호판만 자를 거예요. 그래서 get rect suffix 함수 사용해가지고 번호판 부분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시킨 다음에 자르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스레시홀딩을 할 거예요. 스레시홀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5체 스레시홀딩이라고 좀 간단한 스레시홀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미 한번 스레시홀딩을 한 이미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컨투어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이 이미지에서 확실하게 얘가 번호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글자도 구할 겁니다. 이건 위에서 한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제 컨투어를 찾은 다음에 이 컨투어를 포먼을 돌면서 바운딩 렉트를 다시 한번 구하고, 이 바운딩 렉트를 통해서 면적과 비율을 구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번호판의 XY의 최대 최소 값들을 다 구할 거예요. 플레이트 민 X, 플레이트 민 Y, 플레이트 맥스 X, 플레이트 맥스 Y를 구할 겁니다. 번호판의 최대 최소 XY를 다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번호판 부분만 크롭할 수가 있죠. 크롭한 다음에 이번에 할 것은 글씨를 읽을 거예요. 이제 파이 테셀렉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읽을 거예요. 글씨를 읽기 전에 글씨를 잘 인식되게 하려고 우리는 좀 꼼수를 부릴 건데요. 자, 그 방법은 가우시안 블러. 네, 노이즈 한번 없애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딩을 한 번 더 해봐요. 네, 블러 처리를 했으니까 약간 흐릿해졌으니까 한 번 더 스레시홀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카피 메이크 보더를 사용해가지고 이 스레시홀드한 이미지에다가 약간의 여백을 줄 거예요. 이제 패딩이라고 그러죠. 이 패딩을 줘가지고 검정색으로 패딩을 줘서 약간의 여백을 줘가지고 좀 파이테셀렉트가 잘 인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파이테셀렉트의 이미지 투 스트링 함수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에서 스트링을 뽑아내라 라고 할 건데, 랭귀지, 언어는 코리안이고, 컨피그에는 PSM7하고 OEM0을 줄 거예요. PSM7 같은 경우는 이미지 안에 글자가 한 줄로 놓여 있다는 가정 조건을 주는 거고, OEM0은 테셀렉트가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옛날 엔진, 레거시 엔진은 0번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0번 레거시 엔진을 쓴 이유는, 근데 테셀렉트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발전해서 뭐 RNN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0번 엔진을 쓰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인식해서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0번을 쓴 거예요. 근데 0번을 쓰려면은 이 코리안 트레인 데이터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코리안 트레인 데이터를 받는 GitHub 링크는 이 영상 밑에 디스크립션에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글자를 다 읽었어요. 읽고 나면은 얘가 글자를 읽어도 진짜 이상하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애줄 거예요. 어차피 번호판은 숫자랑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나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숫자가 하나라도 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만 남길 거고요. 밑에서는 이렇게 구한 애들 중에 가장 문자열이 긴 번호판을
우리가 찾는 번호판이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뭐 다른 막 이상한 특수문자들 제거하고 나면은 가장 긴 게 번호판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한번 찍어보면은 1957777 네, 완벽하게 잘 읽은 걸 볼 수가 있죠. 신기하죠? 최종적으로 사진에서 번호판의 위치랑 예측한 결과를 찍는 코드예요. 실행시켜보면은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실전 이미지 프로세싱을 한번 배워봤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스킬들이고, 특히 오늘 사용한 가우시안 블러, 뭐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이런 것들, 뭐 컨투어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워프 어파인 이런 것도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무조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서 몸으로 몸소 체험하는 게 더 재밌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수값들을 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설정했는지 설명 안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손으로 바꿔가시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더욱 완벽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